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채소즙이나 과일 주스를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당뇨 때문에 현미밥으로 바꾸신 분은요? 고혈압이 걱정되셔서 전나트륨 소금을 쓰시는 분은요? 그렇게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계신 분들께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음식들이, 바로 그 건강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60살 이상 어르신 9명 중 1명은 지금 이 순간 자신도 모르는 채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어서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들어있는 9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만 밥상에서 치우셔도 일주일에 3번 병원 침대에 묶여 굵은 바늘에 찔리는 끔찍한 투석 지옥을 피하실 수 있다고 저는 30년 임상 경험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과 신장내과에서 수천 명 환자들의 생사를 함께한 의사 최민수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콩팥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의사가 아니라 딸의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부분입니다. 첫째, 당장 냉장고에서 치워야 할 치명적인 음식 9가지. 둘째, 그 빈자리를 채울 콩팥의 좋은 대체 식단. 셋째,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신장 회복 지압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 남은 여생의 밥상이 완전히 바뀌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생기고 한참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유 없이 다리가 자꾸 붓는다거나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때문이겠거니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콩팥은 참을성이 대단한 장기입니다. 기능이 정상의 절반으로 떨어져도, 심지어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도 아무 통증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콩팥이 부종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상당히 많이 망가진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의 68%가 첫 증상 출현 전까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을 찾아오셨을 때 이미 콩팥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콩팥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더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콩팥은 집안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 큰 욕조 2개 분량의 피를 걸러내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한번 망가지면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망가진 그 상태로 평생을 버텨야 합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3번, 평생토록 기계가 대신 피를 걸러줘야 하는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실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매주 그곳에 갑니다. 침대마다 누워 계신 분들의 팔뚝에 굵은 바늘이 2개씩 꽂혀 있습니다. 한 번에 4시간씩 꼼짝없이 누워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피를 빼고 넣습니다. 투석이 끝나고 나면 너무 지쳐서 혼자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피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자식 뒷바라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한다는 그 생각.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9가지 정보가 여러분을 그 무거운 짐에서 지켜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짜게 먹어서, 물을 안 마셔서,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신 음식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하니까 이웃 어르신이 드시는 걸 보고 자식이 사다 드려서 그렇게 몇 년씩 열심히 챙겨 드신 음식이 오히려 콩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독약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당장 꺼내서 버리셔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믹서기에 갈아 드시는 토마토 바나나 농축 주스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채소나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고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고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도 압니다.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건강한 분들한테는요. 문제는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토마토와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콩팥이 건강할 때는 소변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이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피 속에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근육이 마비됩니다. 칼륨은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게 됩니다. 멈추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2023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급성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온 60살 이상 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고칼륨 혈증, 즉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평소에 건강을 챙기신다며 드시던 채소즙이나 과일즙이 원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통째로 드실 때와 갈아서 주스로 드실 때 칼륨 흡수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신장학회 만성신부전 식사요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같은 양의 토마토를 통째로 드셨을 때와 갈아서 드셨을 때 칼륨 흡수량이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 식이섬유가 칼륨 흡수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갈아버리면 그 섬유가 다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축 주스는 여러 개의 과일을 한꺼번에 넣어서 만들잖아요.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에 오신 72살 박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건강관리에 정말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토마토 2개, 바나나 2개, 시금치 1줌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양파즙도 따로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피 속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투석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을 넘기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어르신은 결국 평생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신 건강 주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드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나 포도처럼 칼륨이 비교적 적은 과일을 하루에 주먹 1개 크기만큼 통째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절대로 갈아서 드시면 안 되고 농축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어떤 과일을 얼마나 드셔도 되는지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냉장고에 착즙기나 믹서기 옆에 과일이 쌓여 있으신 분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일들이 아까우신가요? 아까워서 이틀 더 갈아 드시다가 결국 평생 투석실 신세가 되시겠습니까? 아까운 건 그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남은 여생이 아까운 겁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현미밥과 잡곡밥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잡곡밥이 왜요? 당뇨에 좋다고 다들 말하잖아요. 하고 반문하십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분들한테 또는 당뇨만 있으신 분들한테 잡곡밥은 분명 백미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미와 잡곡의 껍질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백미보다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3배에서 5배입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 인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콩팥이 나빠지면 인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우리 몸은 피 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뼈는 텅텅 비어가고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치솟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발표한 골대사 질환 연구를 보면 신장 기능 저하 환자가 무분별하게 잡곡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골 손실과 혈관 석회화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경고합니다. 당뇨를 고치겠다고 잡곡밥을 드신 결과가 뼈가 부러지고 혈관이 막히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제 환자 중에 68살 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흰 쌀밥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거칠거칠한 잡곡밥을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어지러움과 함께 쓰러지셔서 병원에 오셨을 때 혈관이 이미 심하게 막혀 있었고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였습니다. 콩팥 기능은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년간 드신 잡곡밥이 콩팥에서 인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뭘 드셔야 할까요? 흰 쌀밥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부드럽고 찰진 흰 쌀밥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흰 쌀밥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서 드시는 방법으로 혈당을 관리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3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혈압이 높으시다는 이유로 비싼 돈 주고 사다 쓰시는 저나트륨 소금이 바로 3번째 독약입니다. 나트륨을 줄이겠다고 일반 소금 대신 저나트륨 소금을 쓰시는 분들, 잠깐 들어보십시오. 저나트륨 소금의 나트륨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대신 칼륨을 잔뜩 넣은 것이 저나트륨 소금입니다. 첫 번째에서 제가 칼륨이 콩팥 기능 저하 환자에게 어떻게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칼륨이 소금에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면 고혈압 약을 드시는 고령 환자 가운데 신장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나트륨 소금을 국이나 찌개에 듬뿍 넣어 드시면 혈 속 칼륨 수치가 순식간에 위험 수위로 올라갑니다. 고혈압을 잡겠다고 드신 소금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식이요법 지침에서도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게 저나트륨 소금은 금기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차라리 일반 소금을 훨씬 적은 양만 사용해서 음식을 싱겁게 조리하십시오. 짠맛이 그리우시다면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으로 상큼한 맛을 내거나 고춧가루나 후추로 매콤하게 맛을 살리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방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조미료 통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나트륨 소금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자식들이 명절 선물로 혹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내주는 각종 건강즙과 진액입니다. 양파즙, 마늘즙, 붕어즙, 홍삼즙, 도라지즙, 여러 가지 한방 진액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 챙기시라고 정성껏 골라서 보낸 선물이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 마음이 기특하고 고마워서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사실은 부모님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자식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릅니다. 건강즙과 진액은 채소나 약자의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고아서 한 포에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파 5개, 6개를 끓여서 만든 진액이 한 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칼륨이 농축되어 있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이상 반응 보고서를 보면 고농축 즙 섭취로 인한 급성 신장 손상 사례가 해마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던 어르신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집을 짜고 남은 찌꺼기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식이섬유가 다 남아 있습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이 정작 걸러진 즙 속에는 당분, 고농도 칼륨, 그리고 약재에서 나온 다양한 성분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이건 영양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냉장고에 건강즙 파우치가 쌓여 있는 분 계신가요? 자식들이 사준 거라 아까워서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식들이 드린 이유가 뭡니까?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 마음을 진짜로 받으시려면 과감하게 그 즙을 버리셔야 합니다. 5번째, 이건 우리 밥상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뜨끈한 국과 찌개입니다. 특히 국물을 다 드시는 습관이 콩팥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사골 국물, 멸치 육수, 콩나물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각만 해도 구수하고 따뜻하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이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을 나쁘다고 말씀드리기가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팩트입니다. 오래 끓인 사골 국물이나 멸치 육수에는 뼈와 내장에서 용출된 인과 칼륨이 아주 높은 농도로 녹아 있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오래 끓일수록 그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드실 때마다 이 성분들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2023년 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국물을 매일 남김없이 마시는 식습관을 가진 60살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만성 신부전 발병률이 7배 높았습니다. 7배입니다. 그리고 국물에는 나트륨도 무섭도록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국을 밥까지 말아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이 드신다면 콩팥이 버텨야 할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어릴 때 국물을 남기면 복이 나간다고 어른들이 꾸중하셨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는 반대입니다. 국물을 남겨야 건강이 남습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국물을 다 드시는 것보다 차라리 맹물을 한 잔 드시는 게 콩팥에 훨씬 낫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뭘 먹었나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바뀐 겁니다. 나머지 반은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직 좋은 소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억울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매일 챙겨 드시는 우유가 바로 6번째 독약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를 드셔야 한다는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우유는 칼슘보다 인을 더 많이 공급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유 한 잔에는 칼슘도 많지만 그만큼 인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인이 잘 빠져나가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인이 몸속에 쌓입니다. 2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 속에 인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신 우유가 오히려 뼈를 부러지기 쉽게 만들고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영양지침에서도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유제품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보충하느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뒤에서 안전한 대체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7번째입니다. 이건 특히 음식 간을 맞출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인공 조미료와 가공 양념입니다. 소고기 맛이나 해물맛 가루 조미료, 다시다, 액상 조미료,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미료들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식품 속의 인은 우리 몸이 50% 정도만 흡수합니다. 하지만 조미료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인산염이라는 화학 첨가물 형태의 인은 거의 100% 흡수됩니다.
흡수율이 2배나 되는 겁니다. 서울 화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공식품과 조미료를 통한 인섭취 증가가 만성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찌개에 맛을 내려고 무심코 털어넣은 가루 조미료 한 숟가락이 콩팥의 미세 혈관들을 조용히 막아가는 겁니다. 조미료 대신 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물에 우린 육수, 마른 다시마를 살짝 우린 물, 이런 천연 재료로 맛을 내시면 콩팥의 부담을 훨씬 줄이실 수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밥맛 없을 때 물에 밥 말아 뚝딱 비우게 해주는 밥도둑 반찬들, 젓갈과 장아찌가 8번째 독약입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오징어젓, 꼴뚜기젓, 명란젓, 그리고 각종 장아찌들. 이것들이 단순히 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소금에 오래 절여지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더욱 농축됩니다. 젓갈 한 젓가락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급격하게 높이고 높아진 혈압은 콩팥의 얇은 모세 혈관들을 하나씩 터뜨립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장내과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젓갈이나 절임 식품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 하나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젓갈을 완전히 끊으시기 어려우시다면 드시는 양을 밥숟가락 반 개 분량으로 줄이시고 드시기 전에 물에 한번 헹궈서 표면의 소금기를 조금이라도 빼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9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인데 진통제입니다. 관절이 아프실 때, 무릎이 쑤실 때, 허리가 욱신거릴 때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약들이 통증을 줄여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콩팥에 혈액이 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두 번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드시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콩팥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약물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성적인 진통제 남용이 급성 신손상을 일으켜 한 달 만에 투석실에 실려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통증이 있으실 때는 무조건 약부터 찾으시기보다 따뜻한 물수건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시고 꼭 약이 필요하시다면 병원에서 신장에 무리가 덜 가는 약을 처방받아 드십시오. 자, 이제 9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당장 냉장고에서 치우셔야 할 것들. 첫 번째 토마토 바나나 농축 주스, 두 번째 현미 잡곡밥, 세 번째 저나트륨 소금, 네 번째 각종 건강즙과 진액, 다섯 번째 찌개와 국물 전부 마시는 습관, 여섯 번째 우유 과다 섭취, 일곱 번째 인공 조미료, 여덟 번째 젓갈과 장아찌, 아홉 번째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 이 9가지를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콩팥에 좋은 음식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콩팥에 가장 좋은 식재료는 검은 콩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영양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튼튼하게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 콩을 밥에 넣어 드시거나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채소는 꼭 데쳐서 드십시오. 시금치나 미나리 같은 녹색 채소를 끓는 물에 2분만 데치면 칼륨이 60% 이상 빠져나갑니다. 데친 채소의 물은 버리시고 채소만 드십시오. 이렇게 데쳐낸 채소에 소금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조금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콩팥 부담도 줄어드는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은 흰살 생선과 껍질 벗긴 달고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끼의 탁구공 크기만큼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요독증이 생겨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물 드시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임상 관찰 결과에 따르면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하루 8잔, 매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나눠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투석 위험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을 적시듯이 천천히 넘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 하실 수 있는 신장 회복 지압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발을 벗으시고 양쪽 발바닥을 보십시오. 발바닥 가운데 위쪽 살짝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용천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콩팥의 기운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명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용천혈을 꾹 누르시면서 숨을 천천히 크게 들이마시십시오. 10초 동안 지그시 누르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떼시면 됩니다. 이걸 양쪽 발 번갈아 가며 5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주무시기 전에 매일 이 용천혈을 자극해 주시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노폐물이 소변으로 더 잘 빠져나갑니다. 제 환자분들 가운데 이 지압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다리 붓기가 빠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남으실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생각이 드실 때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찌개 국물부터 남기는 것 단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인한 분들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셨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과 손주들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 계시는 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투석기에 묶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 웃으며 식사하는 그 평범한 행복을 지키십시오. 그 행복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오늘 알게 되신 이 9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스마트폰을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밴드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건강즙을 챙겨 드시는 그 친구분, 잡곡밥만 고집하시는 그 이웃 어르신,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공유하시는 그 한 번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롭게 알게 되신 내용 중에서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나트륨 소금이 충격이었습니다. 혹은 오늘부터 국물을 남기겠습니다. 이런 짧은 글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쓰신 그 한 줄의 다짐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것 꼭 실천하셔서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는 날이 이어지시길 딸의 마음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